나이 들면 친구가 필요 없는 3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면 왜 친구가 필요 없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친구는 언제나 중요한 존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필요성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이건 단순히 외로움이나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평화와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스스로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이나 현대 심리학, 철학적 사상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는 혼자가 제일 행복하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고독과 혼자 있는 것의 차이를 중요하게 다뤄요. 혼자 있는 건 선택적인 것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심리학자는 고독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시골에 작은 집을 구해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많이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할머니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해 보이셨고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 연구는 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때 더욱 행복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의존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인 고요와 평화를 추구해요.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관계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또한 노자는 자연스러움과 무의자연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관계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상태로 존재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노자의 사상도 노년의 독립적인 삶과 내면의 평화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는 행복의 진정한 원천은 내면의 자아와의 조화라고 강조했어요. 사람은 자신만의 목표와 의미를 추구할 때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이는 노후에도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노후에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주장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오는 행복을 의미해요. 심리학적 연구와 철학적 사상, 그리고 현대 긍정 심리학의 접근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집착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집착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연구했어요. 애착 이론에서는 건강한 애착과 집착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데,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우리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 너무 집착했어요. 친구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는지에 너무 신경을 썼죠. 그러다 보니 친구가 조금만 소홀히 해도 큰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속상해했죠.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 이분은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깨달았고 이후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웠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착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원인으로 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가르치며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도 집착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그는 인간의 감정과 열정을 깊이 탐구하면서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설명했어요. 집착을 벗어나 이성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도 자아 존중감과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주제는 심리학적 연구와 철학적 사상,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어요.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온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아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와 자기 존중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하고 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았어요.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많이 썼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신과의 대화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하길,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자아를 이해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첫걸음이다라고 가르치셨죠.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그의 작품 데미안에서 자아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도 자기 돌봄과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자기 이해와 존중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자신과 친구가 되어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여러분, 오늘 나이가 들면 왜 친구가 필요 없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정말 소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철학적 사상, 그리고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삼는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과의 소중한 관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 친구가 필요 없는 3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면 왜 친구가 필요 없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친구는 언제나 중요한 존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필요성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이건 단순히 외로움이나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평화와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스스로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이나 현대 심리학, 철학적 사상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는 혼자가 제일 행복하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고독과 혼자 있는 것의 차이를 중요하게 다뤄요. 혼자 있는 건 선택적인 것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심리학자는 고독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시골에 작은 집을 구해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많이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할머니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해 보이셨고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 연구는 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때 더욱 행복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의존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인 고요와 평화를 추구해요.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관계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또한 노자는 자연스러움과 무의자연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관계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상태로 존재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노자의 사상도 노년의 독립적인 삶과 내면의 평화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는 행복의 진정한 원천은 내면의 자아와의 조화라고 강조했어요. 사람은 자신만의 목표와 의미를 추구할 때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이는 노후에도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노후에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주장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오는 행복을 의미해요. 심리학적 연구와 철학적 사상, 그리고 현대 긍정 심리학의 접근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집착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집착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연구했어요. 애착 이론에서는 건강한 애착과 집착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데,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우리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 너무 집착했어요. 친구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는지에 너무 신경을 썼죠. 그러다 보니 친구가 조금만 소홀히 해도 큰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속상해했죠.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 이분은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깨달았고 이후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웠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착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원인으로 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가르치며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도 집착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그는 인간의 감정과 열정을 깊이 탐구하면서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설명했어요. 집착을 벗어나 이성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도 자아 존중감과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주제는 심리학적 연구와 철학적 사상,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어요.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온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아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와 자기 존중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하고 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았어요.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많이 썼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신과의 대화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하길,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자아를 이해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첫걸음이다라고 가르치셨죠.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그의 작품 데미안에서 자아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도 자기 돌봄과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자기 이해와 존중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자신과 친구가 되어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여러분, 오늘 나이가 들면 왜 친구가 필요 없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정말 소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철학적 사상, 그리고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삼는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과의 소중한 관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 친구가 필요 없는 3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면 왜 친구가 필요 없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친구는 언제나 중요한 존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필요성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이건 단순히 외로움이나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평화와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스스로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이나 현대 심리학, 철학적 사상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는 혼자가 제일 행복하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고독과 혼자 있는 것의 차이를 중요하게 다뤄요. 혼자 있는 건 선택적인 것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심리학자는 고독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시골에 작은 집을 구해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많이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할머니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해 보이셨고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 연구는 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때 더욱 행복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의존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인 고요와 평화를 추구해요.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관계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또한 노자는 자연스러움과 무의자연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관계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상태로 존재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노자의 사상도 노년의 독립적인 삶과 내면의 평화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는 행복의 진정한 원천은 내면의 자아와의 조화라고 강조했어요. 사람은 자신만의 목표와 의미를 추구할 때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이는 노후에도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노후에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주장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오는 행복을 의미해요. 심리학적 연구와 철학적 사상, 그리고 현대 긍정 심리학의 접근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집착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집착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연구했어요. 애착 이론에서는 건강한 애착과 집착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데,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우리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 너무 집착했어요. 친구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는지에 너무 신경을 썼죠. 그러다 보니 친구가 조금만 소홀히 해도 큰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속상해했죠.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 이분은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깨달았고 이후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웠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착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원인으로 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가르치며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도 집착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그는 인간의 감정과 열정을 깊이 탐구하면서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설명했어요. 집착을 벗어나 이성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도 자아 존중감과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주제는 심리학적 연구와 철학적 사상,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어요.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온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아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와 자기 존중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하고 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았어요.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많이 썼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신과의 대화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하길,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자아를 이해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첫걸음이다라고 가르치셨죠.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그의 작품 데미안에서 자아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도 자기 돌봄과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자기 이해와 존중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자신과 친구가 되어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여러분, 오늘 나이가 들면 왜 친구가 필요 없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정말 소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삼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철학적 사상, 그리고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삼는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과의 소중한 관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